재배기술? 지향 재배하시는 분. 원래 재배하실 분. 신규로? 아니요. 재배하시고 계시고 어쨌든 신규로 하든 원래 재배하실 분 몽땅 다. 지황. 나도 해보려고. 해보려고? 그러면 나도 해보려고. 해보려고요? 아이고 이걸 어찌해야 되노? 좀 급쟁인데.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저기 갔어요. 여기가 안동입니다. 풍천에 어느 날 갔는데 노지 재배 지향을 했는데 아주 그림은 좋아요. 근데 여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저 김대철 박사님이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꽃이 있는데도. 네, 꽃을 따야죠. 근데 이어른이 꽃은 안 따고 저렇게 만개를 피워놔가지고 제가 사진은 멋지게 찍었는데 아마 수량은 좀 떨어졌을 겁니다. 잘 됐는데. 네? 잘 됐는데. 잘 됐는데요. 꽃이 따줘야 돼요. 아까 배출도 꽃을 따야 되는데. 네? 안 따면 어떤데? 네? 안 따면 어때요? 뜨면? 따면? 안 따면은 안 따면은 수량이 떨어져요. 소용스러운. 예. 제가 우리가 꽃이 약해. 있으면 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영양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말빈 걸 왜 따먹지? 나좀 쳐야 돼요. 이분이 너무 오래 둬서 그래요. 작년에 기술센터 나오는데 씨가 저 꽃이 없던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꽃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덜 피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전혀 안 피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까 김재철 박사님이 토양하고 기상하고 이런 거는 웬만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작년에 조금 문제됐던 거 하고 요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저도 작년하고 저작년에 저희들 사무실에 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마도 주화도 심어보고 아까 그 일본 주화라 그래가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좀 남쪽에서 나왔던 주화하고 해가지고 저도 심어봤는데 제가 많이 실패했어요. 저는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실패했는 걸 얘기해드리고 실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화를 한 10가지를 심어봤고 그 다음에 지향은 2가지를 해서 심는 시기를 달리해보고 이렇게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종자는 줍니까? 그건 좀 이따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마이크 안 써도 되지요? 네.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책이 제가 인자 먹을까봐. 요 책을 보시면 요 책이 저희들 사무실에서 만들었는데요. 지향 약재에 대해서는 44페이지에 가면 그 장목별로 뭐를 써야 되는지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일단은 제가 잊어먹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책 가져가가지고 집에 모셔놓지 마시고 보시라고. 약을 내가 뭐를 쳐야 되는지 내 병이 어떤 건지 알고 농약방에서 뭐 이렇게 권하는 거 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똑같은 병이라도 A를 쓰면 다음에는 B를 쓰셔야 되거든요. 똑같은 거 쓰면 약 안 들어요. 그거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놨고요. 자, 요 책 하나 더 받았죠? 받았죠? 자, 우리 원래 교재가 칼라가 아니고요. 흑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 지황, 백출에 대한 병해충 사진을 제가 칼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병이 어떤 게겠구나 알고 그 다음에 약을 치시라고 요거를 드려놨으니까 이것도 어디 가서 야는 화장실 가서 써먹을 수 있는데 야는 화장실 가서 써먹지도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집에 항상 약용작물 하시는 분들 놔두고 지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황이 저희들 통계를 내는데 제가 2020년도 거밖에 안 가져왔어요. 지금은 2021년 통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황이 면적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통계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2020년도까지의 생산량하고 수입량 그 다음에 단수를 지금 해놨는데 안동에 작년에 생긴 호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 계약 재배하신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판매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는 통계를 못 내고
그게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센터에 수매 받은 거 계약했는 물량하고 계산을 하니까 평당 한 3kg 나와요. 평당 3kg 나오면은 한 900kg. 근데 이거는 농가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잘 되신 분은 한 평당 6, 7kg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안 되신 분은 평당 2kg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300평에 한 900kg 정도는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재배 면적은 원래 제가 추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아직은 풍간원에서 작년도께 면적이 안 나와요. 근데 안동 면적을 그냥 대략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종근 들였는 거,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했을 때 한 30헥타 정도 지금 안동에서 지향을 재배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까 온도 얘기했죠. 그래서 자, 우리 봄에 어떻게 했어요? 많이 가물었다 그랬죠. 지향도 우리가 4월 중순에서 보통 5월 중순 이쪽에 심으라고 하는데 작년에 많이 가물다 보니까 요거는 노지 재배했는데 어때요? 잘 안 났죠? 덩숭덩숭. 이것도 비닐 피복하고 했는데도 보고 중간에 뻥긋뻥긋 났잖아요. 그만큼 가물었을 때 간수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발화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이제 그 노지 재배 같으면은 풀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때문에 많이 피복 재배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봄에 온도가 떨어지면 발화율이 늦게 출하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비닐을 하면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또 수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된다라는 거죠. 두 개? 잠깐만요. 좀 차이 나지요? 근데 얘도 지금 그렇게 발화가 잘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또 넘어가서 이상은 제가 하고, 지향 품종은 지금 저희들이 보급해 드리는 거는 토강이 대부분 토강입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품종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 보급종으로 해서 보급해 드리는 거는 토강인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안동에서 지향 종분을 계약 재배해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향을 재배하는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지향은 여러 가지로 쓰지만 어쨌든 지금 품종은 토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도 지금은 이 토강만 저걸 받고 있어요. 수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재배하실 분들도 이게 지향 어느 한약재 약용작물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산물은 뭐 고구마가 됐든 사과가 됐든 내가 하다가 판매처가 안 되면 어때요? 저 공판장에 갖다 주면 뭐 싸든 높든 간에 경매해줘요, 그죠? 그렇지만 약용작물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향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동농협에서 하는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가 됐든 아니면은 군위에도 이런 거를 수매하시는 데가 한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서도 수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 시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못 팔 수 있어요. 시큰 고생하시고. 그게 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방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길게 자라요. 마보다는 짧지만은 그래도 얘도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길게 자라면 수확하는 데 어때요? 어렵지요. 그럼 안 그러면 기계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끊겨요. 그리고 지향이 생각보다 합니다. 약해요. 연약해요. 저거지. 그래서 잘 뚝뚝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진흥청에서 한방해라 그래서 크기가 적당한 기계 수확에 맞는 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한 3년 차쯤 됩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 지역지원 시험 했는데 다른 것보다 지향이 가지고 있는 약용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방입니다. 근데 아직 요거는 시중에 종근 보급 사업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분들어,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품종이 달라서 아직 수매 단계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면
시중에서 우리 지금 재배하시는 잎을 보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여기 5월 1일인가 심었는 거고요. 요거는 한 방의 잎입니다. 두 개 보면 틀리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스타일이라면 한 방에는 꼿꼿하게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토강은 어떻게 해요? 여기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매끈한 느낌이고요. 한 방에는 애들 어때요? 태어나면 요 살 있는 데가 얼럭벌럭하죠? 그것처럼 생겼는 게 한 방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작아서 나중에 수확하기 쉽게 만들고 성분을 높여놓는 게 한 방이에요. 토강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종은 토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그 지향을 품종을 개발할 때 어떤 쪽으로 하느냐 보면 그 다수학 품종을 하려면 이제 가공용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에는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 절감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 한방에처럼 수확하기 좋은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품종 개발은 적어도 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 산약 품종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산약 재배 많이 하시잖아요. 품종 있어요? 품종 있어요? 없는지 몰라요. 산약은 죄송하지만 품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품종이라는 거는 벼에서 일품이다, 영오지입니다, 뭐 삼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산약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마, 단마, 병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정확한 게. 그래서 그만큼 이게 품종이 개발이 되려면 심어서 똑같은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많은 그 성질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향은 그렇게 조금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향을 저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농가에 가서도 보고 제가 또 포장해서 재배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물도 있어야 돼요. 물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또 약해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이게 뿌리가 잠겨져 있으면은 뿌리 썩어병 발생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게 뿌리가 길게 내려가면서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진다 하는 거. 그다음 지금은 이제 수량성은 좀 낮기는 하지만은 그 재배하는 그 편차에 따라서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농가가 뭐 10헥타에 짓는다. 그러면 평균 얼마에서 요 정도는 되겠다. 이런 추측이 돼야 되는데 쌀은 그게 되잖아요. 뭐 300평에 단수가 얼마다 이렇게 딱 좀 뭐 조금 못하고 더하고 있어도 이게 되는데 약용작물은 그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양 번식을 하기 때문에 씨로 하는 게 아니고 지향을 꽃을 놔두면 씨가 맺히기는 맺혀요.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 저는 일부러 제가 꽃을 피웠는 거를 안 자르고 놔둬봤거든요. 자잘한 씨가 잘 비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 가지고는 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결국은 종근회에서 영양 번식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좀 심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작업하는 게 어렵고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병에 강한 거를 좀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뿌리 작물 마도 그렇고 생강 뭐든지 내 몸에 딱 맞는 내 작물에 맞는 소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남이 저희들 같으면 특히 콩 심을 때 보면 저희들 늦게 심어도 된다 그러거든요. 제일 늦게는 진짜 7월 10일까지 심어도 수량은 떨어지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콩도 보면 옆에서 심는다고요. 빨리 심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작물을 하기 때문에 그 작물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심어야 되는 거지 옆에서 심는다고 심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한테 맞는 적기를 찾아야 돼요. 단 지향이 정식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내가 맞춰서 심어야 된다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습해 때문에 많은 폐해를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얘기하는 거는 고를 높게 해라. 왜냐하면 고가 이만큼 높으면 물이 채여도 밑에 이게 고가 있기 때문에 위에까지는 안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배 아니면 이제 비닐 피고 그 다음에 뭐 비가린 재배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모 자체가 건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용작물 중에 유일하게 보급종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향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저희들한테 문의가 와도 정확한 품종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생산했는 거, 이거 아까 왜 삽주도 큰코 삽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무실 해보니까 발화 잘 돼요. 관리만 잘하면 크게 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품종을 정확하게 증명을 해서 약용작물 중에 갈 수 있는 게 지향밖에 없어요. 앞으로 진흥청에서 그걸 더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감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양 문제인데 토양은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아까 김재철 박사님이 앞에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토양 검증을 해서 이 땅이 지향하는 데 맞는지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밭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쳐놨죠. 여기는 품종이 지향입니다. 그 밑에 빨갛게 쳐놨는 게 토성입니다. 우리 집 토양이 뭐 어떤 건지를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사양토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양토나 양토나 이런 게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기 전에 이 땅이 맞는지 이것만이라도 체크를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사님이 너무 모래보다 너무 많은 자잘한 장점토가 많으면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비가 오고 하면은 딱딱해지고 배수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를 먼저 살피시고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뭐 퇴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본 책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이제 작교락을 저희들 이랑을 넓게 잡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것도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가면 넓게 해가지고 110cm 폭으로 두둑을 한 40cm 지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대여하는 게. 그것도 있고 또 내 땅에는 그만큼 넓은 면적이 아니라서 나는 그 경기 있잖아요. 경기로 수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뒤에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조건 다른 집에서 8구짜리 한다, 6구짜리 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내 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거를 할 건지, 어떤 기계를 쓸 건지에 맞춰서 좀 맞춰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양살충. 토양살충은 반드시 해주세요. 특히 아까 퇴비, 덜 단료된 퇴비를 썼을 경우에 군뱅이 종류가 많으니까 토양살충 반드시 하고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장은 지금 저희들이 하면 한 40, 많으신 분은 50까지도 가요. 그래서 어쨌든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향전용 두둑 조성기가 있기는 있어요. 저희들 센터에 있는데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여기는 아마 6년이나 8년 재배일 것 같은데 심어놓고 얘 비닐 씌워놨죠. 왜 씌웠을까요? 가물지 말라고? 그것도 약간 되고요. 아니요, 달아 빨리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렇게 씌우는 것도 비닐 들고 인건비 들잖아요. 그래서 그 해의 기상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잘하면 이런 수고로움을 좀 덜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좀 빨리 올라오겠죠. 그러면 조금 늦게 심으면 온도가 어때요? 올라가죠. 근데 또 너무 가물면 저것도 잘 안 나와요. 저도 작년에 심어보니까 들쭉날쭉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근 얘기하시는데 종근은 저희들이 보통 볼펜 두께 정도 되는 거면 딱 좋다고, 모나미 볼펜 두께 되는 거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300평에 50에서 60kg 정도 소용을 합니다. 이 양이 왜 이러냐면 우리가 사람이 고르다 보니까 뭐 볼펜만한 것도 있고요, 조금 더 굵은 것도 있고요, 더 작은 것도 들어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그 키로수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고 그래서 싱싱하고 가늘고 긴 것이 좋다 그러고 종근은 앞뒤를 좀 잘라내고 중간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거 어려워요. 내가 일일이 앞에 거 다 떼어내고 뭐 앞뒤 구분도 어떤 거는 잘 안 가요. 그리고 보통은 위에가 가늘습니다. 가늘고 중간에 또 조금 통통하다가 끝이 가늘어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앞하고 위를 어떻게 내가 구분해야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뒤 좀 그래도 가장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잘라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근은 종근은 정식 2, 3일 전에 하는데 그게 소독약이 저거되진 않아요.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베노람 소야제나 이렇게 해서 소독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독 안 하고 바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사항이 왜냐하면 이게 정식 등록된 그 약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씩 그걸 이제 권해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심는 거 이게 소독 안 해도 크게 그 차이가 나고 이렇지는 않지만 또 이런 살균이라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소독하실 때는 아까 여기 적혀 있는 베노람이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식. 보통 이제 저희들이 시기가 4월 중순에서 5월 하순까지 심으라 그랬는데 작년에 좀 일찍 심은 분들이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발화가 조금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수분이하고 맞으면 올라오기는 와요. 오는데 아마 어떤 거는 이만큼 자랐는데 야는 이제 출발하면 두 개의 생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확량에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조건 하에서 같이 올라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늘이 저를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그게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피복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간수시설 대부분 하시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하늘만 기다리지 말고 날씨 보시고 너무 가물 것 같으면 물을 좀 주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제식 거리는 보통 저희들이 20cm, 20 한 뼘 좀 덜 되죠. 20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농가에서 지금 많이 심는 거 보면 8구나 6구 하면요 절대 20 안 나와요. 이 폭을 1m나 1m 10 정도가 되면은 한 18에서 15, 8, 9 되면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실험상 했을 때 20에 20을 심을 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땅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매뉴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눕혀가지고 심는 분들 평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꾹 누르고 위에다가 덮어요.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안동에서 이렇게 심는 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콕 해서 그냥 세워요. 그걸 직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평식, 사식, 직식. 근데 사식은 잘 안 심어요. 비스듬하게 심는 거. 고구마 왜 이렇게 눕히서 심잖아요. 그것처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평식이 대부분이고 직식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업에 가니까 직식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조건에 따라 달라요. 자, 심어놨는데 정식을 해놨는데 가물어요. 그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때요? 여기는 수분이 있죠. 얘는 빨리 말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싹이 터가지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평식을 하면 똑같은 애에서 수분이 적으면 얘가 마르거든요. 말아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채택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지향은 싹을 우리가 2 내지 3cm 한 손가락 뭐 한 마디 반 요 정도 잘라가 하락하는데 보시면 눈 터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심을 때도 이게 아래울가 있기 때문에 직식을 할 때는 종근의 위쪽으로 심으라 하는데 여러분들 잘라 놓으면 아래 위로 푸면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요렇게 심어야 그래도 발화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거 설명이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투명 비닐 멀칭을 하고 간수를 안 했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정식 후에 간수 한 번을 하면 108.9예요. 여기 숫자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간수하고 투명 멀칭을 한 번 더 했을 때 수량이 더 올라간다는데 그 간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투명 비닐 같으면은 또 다른 경영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세요. 지금 요게 6열 재배입니다. 요거 6열이거든요. 제가 원래 예안에 심었는 6열 재배. 자, 요거는 와룡의 4열 재배. 자, 요거는 와룡의 2열 재배. 요거는 한 줄 재배. 다 달라요. 근데 요거는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줄 했는 것보다 2줄 했는 게 조금 나았더라 얘기를 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6열이고 이분이 옆에 풀난다고 이렇게 비닐을 깔았는데요.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6묘를 해가지고 이분이 7월 상순인가 심었어요. 근데 원래 이분 지금 다른 집보다 아마 두둑이 조금 낮을 거예요. 이모작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이분은 1모작으로 감자를 해내고 2모작으로 요거 해서 괜찮다고, 전체 그걸로는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런 거는 본인들 밭에 따라서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꽃을 짜야 되기 때문에 판례를 하면 길어요. 그래서 꽃대 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초대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꽃대를 땄을 때하고 안 땄을 때 비교해 놓은 건데, 지금 요거는 품종이 저희들 토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꽃대를 안 짰을 때는 100일 때 보면 꽃대를 제거하면 수량이 136%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낫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꽃대도 좀 늦게 심으면, 취향 심어 보신 분들은 6묘에가 심어도요, 심고 나면 좀 있으면 6묘에 있는 걸 정식할 때 되면 꽃대가 한번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자르고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가지고 저걸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수 축이 제가 그냥 넘기고요. 자, 병해충은 책자 보시면 모형 저에게 그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많아요. 뿌리스급병. 이거는 저희들 처음에는 이건지 저건지 잘 구분도 안 되고, 나중에 캐보면 밑에 뿌리부터, 아까 마도 뜯다 그랬어요. 습해 받으면 밑에부터 썩는다 그랬죠. 그런 작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캐보면 여기 보시면 밑에부터 이렇게 썩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위에부터도 썩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저처럼 뜨문 포장에 가면요 맨날 죽여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내가 바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분이병도 마하고 좀 비슷합니다. 주로 여름철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벽둥근하고 요거 시드름병 구르기가 어려워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낮에 가면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밤에 되면 다시 아침 되면 또 살아 있다가 또 이래 반복해요. 늘어졌다가 괜찮다가 이게 한 7일 정도 하다가 결국은 고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밑에 아마 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밭 전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나타나고 저기 가서 이래 나타났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몽땅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뭐 한두 군데 같으면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살균제 처리를 좀 하면은 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정도 되면은 주변에 균들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 잡기 어려운 게 이 시드름병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저희들 사무실에 지향 바이러스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무실 키트가 있어서 2가지는 가능해요. 현장에서 바로 이거를 해보면 바이러스가 아니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알아요. 잎이 이렇게 뽀글뽀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란 거, 그 다음에 왜 붉은색 반점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 바이러스를 다 뽑아내버리면 잘못하면 밭에 거 웬만한 거 다 뽑아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종으로 드리는 거는 그나마 바이러스를 많이 제거한 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키트 있죠.
제가 이렇게 생겼는 아까 노란 거하고 붉은빛 나는 이게 가을에 수확할 때 돼가지고 단풍 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채취를 해가지고요. 진단 키트가 저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많이 해보셨죠? 그것처럼 얘를 물하고 이렇게 해서 막 비벼요. 그래서 여기 딱 넣으면 줄이 나타나요. 한 줄이면 음성이고 두 줄이면 양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라 하는 걸 체크 가능하고요. 요것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토양 속에 그 시드름병을 나타내는 푸사리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토양 속에 이런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즉석에서 체크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단기가. 그래서 요것도 토양을 떠서 여기에 액이 들어있습니다. 통에 섞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여기에 부으면 그 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비용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상담소에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상담소에 좀 필요하신 분 미리 얘기하시면은 상담소장들이 가서 체크해 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명예충. 뭐 다른 것보다는 작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벌레 때문에 얘를 많이 먹었어요. 작년에도 약을 쳐도 안 듣는데 옛날보다 약이 많이 약하지요. 약을 3번 쳤는데 못 잡아가지고. 예. 작년에 많이 그래서 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그 녹전에서 한 분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셨는데 이게 지제부에 딱 잘라 먹었어요. 얘가. 네, 귀신같이 잘라 먹어요. 그리고 저 뭐죠? 뼈에 잘 붙는 나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멸감나방이 이거 지향을 되게 잎을 좋아해요. 싹 깔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어디에 뭐가 안 나타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린재. 요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달에 정선을 하면서 발견을 했는데요. 얘도 뿌리혹 선충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정선할 때 빼내시기 바랍니다. 지향은 그냥은 못 드시잖아요. 많은 뿌리혹 선충이 있어도 먹으면 되는데 지향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문대 살충제 안 됩니까? 쳐요. 토양 살충제 치도 저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100%다 방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대한 우리가 방제를 하지만 내가 했는 만큼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하우스에 노는 하우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향을 하우스 재배를 했을 때 청채벌레가 지향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봤거든요. 수확은 어차피 뭐 10월에서 12월 초순에 하시고요.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늦다 너무 늦어 빨리. 네. 자, 그 다음에 지향 선별을 지금 인상공사에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토강 보급증을 작년까지 3년, 올해 하면 4년째 보급을 해드리는데 작년에 이게 굵기가 농가마다 차이가 났는데 진짜 뭐 바카스 병만한 게도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상공사에서 이거 분류를 막 3분류, 4분류 해오라 그래가 여러분들 저 화내신 분들 계시지요? 아픈데요. 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이 정도 굵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보급종을 해주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향 굵기가 많이 굵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지만 기준은 중간 두께가 1.2cm 이상이 되면은 대근이라고 보고 요거는 중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요거보다 장근을 가지고 종근으로 쓰는데 종근도 저는 그래요. 종근이 너무 실근을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굵은 거 쓰면 일단 양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굵은 거를 썼을 때 생육이 좋다 보니까 꽃대도 빨리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자꾸 작은 거를 찾으시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마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캔는 걸 바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은근 좀 말리셔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요거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은근해서 비닐
지문 깔고 넣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씌워놨는데 어쨌든 이게 온도 자체가 저장이 1도에서 2도거든요. 만은 조금 더 높지요. 4도, 5도잖아요. 나도 이게 좀 다르고 또 농가에서 가보면 종근 자체를 이런 포대에 이어가지고 그냥 옛날 벽돌 창고 있잖아요. 돌 아니면 그 뭐죠? 저기 색깔 네, 그다가 그냥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들 저온 저장고 할 때는 한쪽으로 너무 온도가 바람이 가로막거나 이쪽은 너무 춥고 이쪽은 이게 안 되게 잘 맞추셔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만 이제 저희는 안동에서 제가 종근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마신덕에서 합니다. 그리고 종근은 하우스에서 저희들이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종묘로 와요. 종묘로 와가지고 하우스에 심어서 농가에서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서 중간중간에 서로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하면서 생육조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심고 수확해서 선별까지 해서 이렇게 납품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해드리는데 작년도는 저희들이 하우스에 7월 8일 날 정식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1월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달이죠? 8, 9, 10 석 달 조금 더 걸렸죠. 근데 수확을 원래 예정보다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테스트 한다고 하니까 너무 굵어진 거예요. 너무 굵어져가지고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어서 하우스 재배도 좋지만 이제 그냥 상품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종근을 생산하는 거는 대근도 나오지만 종근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묘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노지에 그냥 바로 정식하는 게 좋을지. 육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최대한의 결주율은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무실에서 육묘해봤어요. 육묘해보니까 적어도 한 40일 정도는 해야 이게 뽑았을 때 좀 잘 올라와요. 30일 하니까 조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30일에서 40일 정도는 육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다른 뿌리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꾸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또 너무 많이 생산돼도 조금 이런 그 계약 재배 다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배하실 때 내 재배지가 일단 복습. 내가 지향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재배지가 내한테 맞는지 습해나 썩은 뿌리병에 저게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둑 높이 고를 얼마만큼 하셔가지고 해야 될지 요거는 이제 생육 상황도 있지만 나중에 수확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 시기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더 늦춰도 될 건지. 왜냐하면 자꾸 안동의 기온도요 올라가요. 우리가 말하는 1도는 그냥 체감적으로 1도는 얼마 아닌 것 같은데도 작물에서는 1도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도 매 크지만은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방법을 재배 열수 아까 뭐랬어요? 8열, 6열, 4열, 3열 어떤 방식을 쓰든 본인들한테 맞으면 돼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밭에는 8열이 맞겠다 싶으면 8열 하시면 되고요. 6열 하고 싶으면 6열.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팔로 여러분들 야경작물 재배해놓고 못 팔면 어떻게 해요? 원래 초에 전화가 왔어요. 저기 지향을 하우스에 놨는데 못 했대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팔로 좀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안동에 사시는 상인분한테 연결은 해드렸는데 아직 어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통화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바빠서 못 했대요. 그래서 항상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팔지도 좀 고민을 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동농협에서 하는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서 계약 재배하고요.
그게 2월부터 아마 계약 제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군위에도 한 2군데 업체가 하고 있고요. 원래 작년 같으면 금산에서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고요. 뭐 또 다양하게 나가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전화번호는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제가 못 외워요. 전화가 있으면 뭐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전화번호 상인들한테 그 한 버튼 깎고 가지 그거 막 하루 그게 뭐지 싶은데 일단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근 얘기하셨는데요. 종근은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저희들이 키로에 한 9,000원 정도 제가 예상을 해요. 작년에 종근을 생산해서 키로에 5,700원에 수매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 선별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자부담 30%입니다. 그리고 안동 관내에 지향 재배하는 분들 몽땅 다 제가 신청을 받아서 양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 절대 다 못 드려요. 못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은 하실 때 농업경영체 등록증 있죠? 그거 가지고 그 상담소로 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날짜는 1월 31일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저 이제 지향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원래 전망은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 전망을 저한테 물으면 어째요? 네? 하도록 여기 있습니까? 예? 하도록 여기 있습니까? 뭐요? 하도록 여기 아니요. 없어요? 예. 그래도 그거 아무리 그렇게 봐야 저 나가면 다 읽어보니까 예. 실습을 해요. 실습을. 자, 네. 실습을 해야 연극이 전문가지. 지금 원래 2022년도에 지황이 좀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한야지 유통지원센터에서 300톤 수매했거든요. 그리고 인삼공사하고 이 계약 재배가 어떻게 될지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군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창고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가를 빨리 채워버려가지고 늦게 하신 분들은 또 저걸 못했어요. 수매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군위에 전화를 해보니까 조금 나가고는 있는데 뭐 그 소비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 센터에서 장애하겠다. 잠깐 밥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저도 뭐 제가 제가 심으라 하면 심고 안 심으라 하면 안 심을 겁니까? 자, 일단은 요 책 뒤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 사무실 번호가 제일 끝에 보면 있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요거 파란색 제일 끝에 보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요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요걸로 해서 지향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상대평이 옛날에 계약 뿌려놔. 있잖아요. 우리가 종근을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원래 종근을 드리면 그걸 심어서 품질 좋은 거는 파시고요. 종근 쓸 거는 내년에 종근을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심어가지고 다 상품으로 팔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려 그러면 종근을 무지막장 해야 돼요. 아셨죠? 예?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읍면 회장님들하고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예. 비닐을 얻어갖고 하면 됩니까? 비닐은요? 비닐은 비닐 파는 데 가셔야 됩니다. 가고 몇 가지니까 이거로 된 게 아니고. 아니요, 비닐은 북구도 뭐 판매하시는 곳도 있고요. 시내도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지향 비닐에. 예. 그거는 미리 본인들 하시는데 하셔가지고 내가 몇 구짜리를 원한다고 주문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궁금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가져가요. 예? 트레이는 제가 해보니까 72구도 괜찮고요. 근데 72구는 조금 작은 감이 들어서 50구로 하면은 조금 더 넉넉하고 이렇습니다. 72구에도 괜찮아요. 50에서 70.